오늘 허재무 씨가 준비한 2주의 한 장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핸드폰 비번 무려 20자리가 기적적으로 기억이 났습니다. 야, 꿈속에 나온 로또 번호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를 딱 두 글자만 바꾸면 당신은 수사받기 위해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영장 청구 들어갔으니까. 예, 맞습니다. 임성근의 갑자기 기억난 비밀번호 오늘의 주제 가져왔습니다. 아니 작년 1월에 공수처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해 갖고 그때는 휴대전화 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다가 구속영장이 들어갈 때쯤 되니까 갑자기 번뜩 기억이 났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구속되지 말라라고 계시를 주셔가지고 진실을 다 이야기하고 난 구속되고 싫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야,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임성근이 하는 말은 수사기관을 향해서 법대를 향해서도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듣고 판단하는 건데 이런 말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신앙의 힘으로 믿어줄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의원님? 지금은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은. 내가 전혀. 예, 네.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지. 아. 이미 거짓말은 쳐놓은 건 본인 스스로 아는 거고 네. 예, 법률적 결과만 지금 중요한 거다라고 판단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분의 휴대전화가 혹시 아이폰이에요, 갤럭시예요? 혹시 허장훈 씨 확인된 게 있습니까? 파악된 건 없지만 이 네.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아이폰인 경우가 아니 좀 제가 왜 많습니다. 말씀드리냐면 네. 이분이 설명이 이렇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시도를 거듭하다가 새벽에 기적적으로 확인을 했다는데 혹시 우리 허나원님 아이폰 쓰십니까? 둘 다 씁니다. 둘 근데 다 쓰시네. 아시겠지만 여러 번 하면 네. 이제 아이폰은 날아가요. 맞아요. 여러 번 셀 수 없이 많은 시도를 하면 일단은 1분간 안 되다가 1시간 안 되고 이러다가 나중에 계정까지 폭파되는 수가 있는데 그런 시도를 도대체 아이폰이라면 어떻게 많이 할 수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보면은. 그렇죠. 아마 이분도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최혜병 특검이 실제로 임성근 사단장을 넘어서서 김건희 씨의 연관성 쪽으로 핵심적으로 가고 있구나. 그 과정에서 내가 이른바 폴리바겐도 가능하지 않느냐. 네. 이런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죄를 덜기 위해서 이제는 그때 있었던 상황들을 이른바 이제 증언하고 불어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핸드폰 번호 공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수처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가 지금 비번을 못 밝히니까 네. 돌려줬거든요. 환불을 한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가진 자료는 휴대전화를 이미징한 자료, 쉽게 얘기해가지고 비밀번호 알아봐야 풀어서 내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성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은 비번과 함께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랬다는 얘기는 또 없습니다. 비번만. 일단 그 요걸 시작으로 해서 특검과 저는 흥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흥정을 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다. 네. 네. 비밀번호 자기가 풀었다 그러면 이제 특검에다가 줄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주는 와중에 자 나는 사실은 로비를 제대로 안 했는데 윗선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뭐 저기 핑계를 대면서 모면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흐름으로 잡힐 것 같아요. 그런 거고 허재무 씨 보기엔 좀 어때요 이 상황이? 저는 사실 이 상황도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 이 워딩이 언론에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썼을 거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좀 끌어들이는지 저는 종교적으로 어떤 기대 심리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보수에서 좀 기대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좀 모일까 뭐 어떤 에이 뭐 그까지는 모르겠고 네. 사람이 이제 위기에 처하면은 종교나 이런 데 또 기대고 하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좀 좋게 봐주시죠. 아 좋게요. 아.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연락이나 이런 걸 두고도 왜 이렇게 비슷한 패턴의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 최혜병 특검에서 이종호 전 블랙 임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분이 결국 김건희 특검이 구속을 했고 최혜병 특검에도 임성근과 관련된 구명척당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최혜병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임성근과 관련된 구명청탁을 받은 건 맞는데 실제로 김건희의 연락처를 못 따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또 하거든요. 이것도 너무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뻔한 스토리라서 지금의 이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 너무 뻔해가지고 반전이 좀 있어야 반전이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생각한 대로의 답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들었을 때 이제 말도 안 되는 허구처럼 음. 느껴지는 말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전적인 그런 수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중간에 또 이제 그럴싸하게 말은 만들어야 되니까 그 청탁을 누구한테 받았냐? 흔히들 얘기하는 멋쟁 해병 단톡방에 함께 있었던 경호처 출신이자 해병대 출신인 송호종 씨로부터 그런 청탁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이행이 안 됐다. 이런 식의 변소를 하는 수사기관이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뭐 믿을 수 없죠. 실제로 이제 도이치모터스 공범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김건희 씨와 편안하게 이제 통화하는 사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거짓말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도 이른바 이제 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해서는 종교계 인사들을 통한 로비 의혹도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김건희 씨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으로 직접적으로 갔을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다. 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수사의 결과를 보고 보니 이 사람도 저는 말 바꿀 가능성 있다라고 봅니다. 아, 그런 주변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죠. 예를 들면 종교계 통해서 윤석열에게 로비했던 것들이 먹혔다 그러면 나는 끝까지 김건희와 소통한 바 없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잡아떼면 되니까 잡아떼면 본인은. 되는 거죠. 네. 다만 반대로 김건희 씨가 윤석열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해결이 됐다. 그런 증거가 나온다거나 종교계 네. 쪽이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김건희 씨가 뒤집어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이 되면 그때는 또 이제 말 바꿀 수 있죠. 아니 근데 이게 이 거짓말이 예를 들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은 언제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예를 들면 전달한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다가 특검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자 지금 완전히 표변을 해가지고 실제로 김건희 씨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유경옥 전 행정관 측한테 통일교로부터 받은 물품을 전달했다고 시인을 했고 네. 급기야 오늘 특검이 밝히기를 쉽게 얘기해서 당시에 김건희 씨를 주라고 통일교에게 받은 목걸이와 구두와 백을 특검에 자진 납세했다는 겁니다. 지금 건진법사가. 의원님. 상황 변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상황은 이제 확실히 이제 반전이 된 것 같은데 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씁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낭비를 얼마나 많이 한 겁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국감에 나와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네. 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화가 될까봐 가장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국민들은 사실은 대부분 상식적으로 살아가면서 작은 죄라도 지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그렇죠. 계시거든요. 근데 이 기득권이나 이 정치 쪽에 조금이라도 발 들였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거짓말시키고 맞아요. 추후에 말 바꾸고 그리고 특히 그렇게 덜덜 떨면서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 국감에서조차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 의원님도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의정활동 해보셨지만은 그래도 정말로 과거에는 증인이 채택돼서 오면은 위증의 벌을 받을까봐 선서까지 하고 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그게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안 나오는 것도 쉽게 안 나와요. 보면 다 힘을 가지는 사람들이 불러도 안 나오니까 나도 안 나와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그 보면은 기업에 계신 분들도 로비를 많이 하죠. 어떻게든 안 나오려고 하고 해외를 자꾸 이렇게 출장이 갑자기 생기잖아. 출장이 생기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분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혹시 이제 본인이 의정활동하면 채택을 한 증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갖가지 사유를 대면서 안 나올 때 혹시 처한 조치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그때 조치는 사실은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한테밖에 그러니까 아. 간사에게 강하게 말하고 위원장에게 강하게 말하면 확실히 위원장이 말하면은 좀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아무래도 이제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무기들을 좀 갖고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상임위의 위원장이 같은 당 사람일 때 도움을 많이 받죠. 아. 상임위가 네. 아무래도. 네. 타당이면 안 도와줘. 아. 네, 그런 아니 부분이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건진 법사가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왜 이렇게 선뜻 물건까지 내놓으면서 이제는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제스처를 취하는 걸까요? 난파선이잖아요. 난파선인데 끝까지 난파선을 지키고 배가 침몰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 선장. 선장은 김 선장입니다. 김건희 선장. 김건희 선장한테 다 몰아주고 본인들은 이제 보트 띄우는 거예요. 보트 띄우면서 구명정 타고 도망가야지, 이제. 구명정에 무게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또 뭐 보석이고 아, 뭐 이제 거기다가 일단 치라고 치러가지고. 네. 예. 김 선장한테 다 주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가지고 특검이 밝히를 어떻게 밝혔냐면은 어제 오후랍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변호인을 통해서
시가 6,220만 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건희 씨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압수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압수영장을 통해서 강제로 집행한 게 아니고 변호인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건진법사가 물건을 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지금 건진법사 입장에서는 이거 아닙니까? 중간에서 전달한 게 다잖아요. 이른바 본인이 그 배달 사고를 내서 호주머니에 넣은 것도 없고 네. 그렇다면은 죄가 무슨 죄가 졌는지 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뇌물을 수수한 것과는 엄청나게 이게 형량이라든가 죄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알선수재 혐의가 공동으로 김건희와 쉽게 얘기해서 건진법사에게 적용이 돼 있는데 이게 결국은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이 좀 부족해서인 건데 이런 식의 구도로 건진법사가 몰아주기를 한다고 하고 네. 여러 가지로 윤석열과 공모와의 통일교의 청탁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범죄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죄명이 바뀌고 실제로 건진법사는 선처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세게 오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의원님. 뭐 그렇겠죠. 제가 뭐 법조인은 아니라서 네. 잘 모르지만 점점 그 무게가 더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오래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도 봤더니 이게 건진법사 측에 설명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당시 2022년도에 그런 물품의 교부가 있었다는 게 이제 그 특검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2022년에 이제 정권이 출범한 다음에 받고 돌려준 시점을 지금 건진이 어떻게 특정을 했냐면은 김건희가 다시 돌려준 시점 측이 2024년이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되면 반환 의사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2년에 받고 22년에 그 주고 돌려받았다고 증언을 했다고 한다면은 김건희에 대해서 선처할 여지가 생기지만 22년에 준 물건을 24년에 돌려준다. 2년이 지나서 돌려준다. 이거는 너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24년도 초냐 말이냐에 따라서 또 한 완전히 번 달라지는 아, 거 그래요? 아닐까. 그렇구나. 맞는 네, 정확한 시기가. 지적이시다. 네. 와 궁금해지는데. 아, 시기가 언제인지. 네. 아니, 그, 이번에 받은, 제출한 네. 내용들이 어떻게 S급으로 다시 팔 수 있을 정도요? 아니면은 좀 사용감이 있어요? 아니 특검의 설명을 들어봤더니 네. 그 특검 이제 남성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목걸이를 착용했는 여부는 내가 분간을 못하겠지만 예를 들면 가방이나 쉽게 얘기해가지고 구두 같은 경우에는 네. 사용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두는 밑창을 밑창 들어보면 보면 되는 거고 되고. 가방은 끈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호정 씨? 그렇죠. 네. 가방은 뭐 열고 닫고 어떤 주름들도 좀 볼 수가 있고요. 미창에 그러니까요. 냄새 맡습니까? 신발 밑창? 달아있. 네. 아, 달아있- 여러 네. 켤레니까 조금씩 넣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특검 설명은 뭐냐면은 물건들은 파손돼 있지는 않지만 사용감은 확실하게 있다. 아. 이런 설명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돌려줬지만 돌려줄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뭐 우리 렌탈을 하더라도 렌탈하는 그러니까. 동안 비용이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의 이 감가상각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한다면 이거 무조건 뇌물을 받아서 썼다라고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 같고 정말 이제 사용감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그런 흔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여하간 명품 반납은 절대 안 돼요. 환파 안 됩니까? 네. 사용감 있으면 절대 반납 안 되죠. 아, 반납이 안 된다. 개봉을 한다거나 예를 네, 들면 개봉이 이미 됐고 사용감이 있으면 반납 안 됩니다. 네. 네, 아, 우리-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요. 그거 다 바꿔달라고 하면. 그걸 가져가가지고 네. 바꿔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이 밖으로 안 가니까 시켜서 밖으로 가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혹시 이거 건진법사가 쓴 거 아니야 이런데 여자 건진법사가 가방을? 여자 구두하고 여자 백은 못 쓰잖아요 이게 허재무 씨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못 쓴다는 건 없죠. 뭐 죄를 지낼 때 쓸 수 있나, 뭐 예를 취향에 들면 따라 보니까.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현저히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법리 적용을 달리해서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뇌물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네.